나를 도와주던 사람들, 부산 출신 사람들이 뭐 나한테 더 주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이번엔 다시 국민의 입장에서 김기현 따라가면 비교하자. 그때 요새 연설하고 다니는 얘기 있죠. 정권 교체 얘기. 앞으로 쓰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정권 교체. 우리 시대가 가장 중요한 과제. 남북 관계. 그때 소위 동북아시아 얘기를 했습니다. 동북아시아. 그때 앞에는 이제 촌놈 얘기인데 쓰려고 보였는데 촌놈이야 이해창과 비교했을 때 난 촌놈이 해야 된다. 우리 사회 엘리트 집단의 순환이 없이 우리 사회의 엘리트 집단주의 이런 부분은 사회 정체성 문제. 사회가 이 정체성이 아니고 정체에 대한 문제. 뭐랄까 뭐 그런 거. 계획 노선이죠. 나는 야당은 야당이다. 야당은 이합집산했지만 야당이다. 야당은 야당이다. 정통성은. 이전에도 많은 야당이 이합집산이 있지만 갈랐다 합쳤다 해도 야당은 야당이다. 이게 내 정체성이다. 첫 번째. 다 다른 이유가 다 똑같다면 나로서는 호남 쪽에는 호남 손을 들 수밖에 없다. 지금 이 지역 때문에 모든 정치의 정치가 정상적으로 되지 않는 모든 정치가 다 정치를 바로잡아야 한다. 정치를 바로잡지 않으면 지역으로 극복해야 한다. 아니고 분열 얘기, 분열과 역사, 중과 갈등을 부추긴 역사, 우리나라에서 뒤에 왜 큰 짐이 되지 않았, 불행을 남기지 않았던 일이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분열에 가담할 수 없다. 영남 사람이므로 이 문제는 다행히 김대중 대통령이 승리하면 내가 어느 쪽에 섰거나 그런 결방이 없을지 모르겠는데 만일에 호남이 다시 패배했다고 생각했을 때 그동안 도와주던 김정기의 농민마저 다른 사람들과 등을 돌린 상태에서 졌을 때 그렇지 않겠느냐. 그런 절망감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그런 생각하기도 두렵다. 몇 사람이라도 호남을 함께 끌어안고 갈 사람이 있어야 된다. 함께 가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 사람 그 뒤에 김대중 대통령이 선거운동 많이 했어요. 할 때 이제 또 에피소드가 있죠. 우리 참모들이 이제 이인재 씨한테 가자는 참모는 없었어요. 원체 완강하게 표현했기 때문인가 싶고 참모 중에는 옛날 내가 통일민주당에 동의원회 생활을 할 때 이인재 씨하고 저하고 관계를 좀 알죠. 국민의가 옳다, 한나라당 참여가 옳다라는 논쟁은 우리 참모들 사이에 조금은 있었고 이 숙명적으로 호남과 등질 수 없는 사람이다. 내가 이게 방향을 이쪽으로 잡은 사람이다. 그렇게 해서 그 문제는 그렇게 깊이 논쟁되지 않았고 마지막 남은 것이 입당의 조건입니다. 입당의 조건인데 입당하면서 어딘가 보궐선거가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지역구를 하나 받아라. 그 당시 이제 종로가 보궐선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종로, 구로, 을, 그 다음에 송파, 뭐 이런 데 있었습니다. 지역구로 받아야 된다. 종로 지금 이종찬 부총재인데, 당내 그만한 위치를 갖고 있는 사람을 지금 지역구 내놓으라고 얘기하면 그 얘기가 되겠느냐. 편지 풍파만 일어나고 일어날 뿐이지 되지도 않고 사람 말썽만 날 뿐이고
어릴 때다 보니 거기는 김병호 선배가 김병호 의원이 당을 함께 하고 열심히 일하던 선배가 거기 대망하고 있는데 거기 내가 뭐 잘났다고 입당하는 것이 아무리 장한 일이지만 뭐 잘났다고 지역구를 내놓으라고 하냐. 오빠는 김희환 씨 옛날에 섬당통합 때 우리하고 함께 남아가지고 지금껏 고생을 함께 온 사람인데 그래가지고 홍준표 선거 말하자면 부정에 관해서도 여러 가지 조사를 하고 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 가서 내가 힘으로 치면야 지금 힘으로 치면야 밀어낼 수 있겠지만 그게 사람 도리로 할 짓이냐. 사람의 운명이라는 것은 우리의 계산을 초월하는 것이다. 우리 인간들의 얄팍한 셈을 훨씬 더 초월하는 것이다. 바다 운명이 왔다 갔다 하는 마당인데 내 지역구 가지고 얘기를 해서 이것이 동네에서 논란되고 오히려 망신스러우니 뒷일은 뒤로 맡기고 그냥 이렇게 복권 없이 입당을 그랬어요. 나중에 결과적으로 나중에 보니까 결과적으로 정권이 바뀌고 난 다음에 부총재가 안기부장으로 가게 되고 종로가 덜렁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 일이라는 게 한치 앞을 정말 내다볼 수 있는. 내가 짧게 그 얘기를 했지만 내가 당에 와가지고 내 밥그릇 갖고 남하고 싸워본 일이 없어요. 내 당직이나 밥그릇 갖고 남하고 싸워본 일이 없고 일일이 이곳을 저곳을 고생스러운 일만 도맡아 돌아다니다 보니까 저절로 당에서 다 좀 챙겨준 것 같고 사람이 힘만 갖고 되는 일은 아닌 것 같다는 걸 새삼 느끼고 기왕에 종로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또 종로 얘기를 하면 올해 15대 총선하면서 내가 이종찬 총재를 공격을 엄청 했어요. 말하자면 50 주류 아니냐. 50 사무총장으로 창당을 했었거든요. 창당을 했었고 하필이면 50 사무총장으로 창당하는 그 기사 이종찬 씨가 창당 작업을 맡고 사무총장직을 맡는다는 그 보도된 날 김대중 총재가 항소심에서 사형 구형을 받는 날이에요. 항소심에서 사형 구형을 받는 기사가 같은 신문에 같은 날 나와 있습니다. 그걸 내놓고 그 공격을 했죠. 이 사람이 어떻게 야당이냐? 이 사람이 어떻게 야당이냐? 진짜 야당 붙자 뭐 이렇게 공격을 많이 했는데 뒤에 또 이제 그래놓고 떨어졌죠. 떨어졌는데 97년 3월 달에 제가 종로로 이사를 갔습니다. 왜? 그때 배짱은 그 당시는 김대중 대통령의 선거에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구도. 하지만 모든 여론조사나 이런 것을 보더라도 또 이길 방법이 없는 구도였죠.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내가 그 종로로 이사를 갈 때는 결국 야당이 대선에서 패배하고 나면 다시 야당을 재건해야 될 거 아니냐. 그냥 진다고 보고 야당이 패배하고 나면 다시 야당을 재건하게 될 테고 야당을 재건하게 될 때는 우리도 함께 참여하게 될 것이다. 참여하게 될 것이고 그때는 종로 19당에서는 내가 진짜 야당이니까 야당 재건할 땐 이종찬 부총재하고 이편 경합 하더라도 내가 이긴다. 그 생각으로 종로로 이사를 97년 3월달에 갔었어요. 그리 얘기를 하고 다니기도 하고. 그런데 어쨌든 막 그런 대로 이제 당을 같이 하니까 서로 협력하고 해서 선거가 끝났고 이겼잖아요. 이기고 난 다음에 이제 내가 또 고민이 생긴 겁니다. 김천 부총재가 서울시장을 은근히 좀 바라고 있는 지지였거든요. 근데 내 이해관계로는 이종찬 부총재가 서울시장으로 가버려야
종로지구단을 내가 물려봤잖아요. 그러니까 내 세모로 하면은 이종찬 부총재를 서울시장 쪽으로 밀어야 내가 종로를 받게 되는데 그때 옛날 15대 때 했던 논리하고 똑같이 그다음에 적통이 아닌데 서울시장이라는 그 상징성 있는 자리 후보를 정권 교체된 마당에 그 적통이 아닌 사람 말하자면 야당이 적통이 아닌 사람한테 맡길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 그건 용납 못한다. 그러면서 내가 시작하겠다 이러면서 이제 말을 내놓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론조사에 또 제가 1위가 나오잖아요. 의견이 어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종찬 부총재는 서울시장 안 된다. 이제 그거를 공공연히 뜻을 내놓고 시작하겠다고 또 내밀어서 또 공격을 했죠. 뭐 그분이 안집으로 가버리고 나니까 안집으로 가버리고 결국 그 내가 종로를 다시 받게 되니까 종로 조직을 인수해야 되잖아요. 조직을 인수해야 되는데 얼마나 미안합니까. 김뚝 대고 가서 좋은 말 하고 미안하다 얘기하고 그 조직 인수해가지고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종찬 부총재가 종로로 장차 복귀할 때를 생각해서 조직을 잘 넘기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추측하기도 하고 실제로 그 종로에 있는 이종찬 조직들도 이종찬 씨가 다음에 돌아올 것인지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고 저를 잘 돕질 않고 눈치를 슬슬 보고 그런 흐름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이종찬 부총재는 그것저것 다 옛날에 내가 말하자면 자기를 공격했던 점을 다 따지지 않고 아주 정의 있게 쭉 당원들을 설득해가지고 설득하고 사모님도 그렇게 도와주시고 해가지고 조직 인수에 애로사항 없이 잘 풀어냈어요. 그러면서 내 정치를 너무 왜 그 논리만 가지고 너무 정치를 까다롭게 했구나. 지금도 이종찬이 쳐다보면 미안해요. 나는 그 한국의 정치의 특이한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소위 목재라고 하는 합법이 아닌 불법의 영역이 있었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용서하기 어려운 정치 세력이 존재하게 된 것이고 그러니까 극단적인 평가 같이 정치할 수 없는 그런 관계가 설정이 되는 것이고 또 그런데 그런 세력들이 서로 이합집산을 해대니까 정치를 주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본인의 여성와는 관계없이 한 집안에 살게 되고 관계없이 갈라지고 관계없이 한 집안에 살게 되는 이런 일이 되는 거죠. 이게 실제로 정치를 제대로 하고 있는 나라에는 용납 못할 세력도 절대 용납 못할 세력도 존재하지 않거니와 노선을 달리하는 사람이 이렇게 집산하지 않거든요. 이런 고민들은 없죠. 이런 고민들은 왜 우리 한국 정치의 가장 어려운 점이고 가장 불행한 점이다. 그래서 이거 안 하겠다고 정치파 말하자면 이걸 전혀 용납하지 않겠다고 정치를 합의해버리면 결국
정치를 무슨 떡나누기처럼 일관계로 전부 떡주무로 대신 주무르는 사람들만 정치판에 남게 되는 것이. 어쩔 도리 없이 이 시대를 거쳐서 다음 세대로 이어가는 과도기 다리의 역할을 우리가 여러 가지 점에서 우리가 과도기적 정치인으로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래서 이 정치를 계속할 거냐 그만둘 거냐의 고민이 남달리 많은 정치인들이 한국 정치인 아닌가 싶어요. 여기에서도 어떤 그러나 그런 그 와중에서도 정치인들 사이에 좀 서로 차이가 있다면 분명히 그 미래의 새로운 어떤 정치 질서에 대한 분명한 지향을 가지고 불가피한 타협들을 하면서 끊임없이 새로운 미래를 지향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고 오히려 그 미래에 대한 별 생각 없이 편리할 대로 정치적 처신을 하는 사람들이 좀 고를 되긴 되겠죠. 참, 한국 정치 대장에서 이대목에 내가 가끔 강연할 때 토니 블레어를 예를 들면 어느 신문에 칼럼을 보면 한국에는 왜 토니 블레어 같은 정치인이 없는가 이런 뭐 있더라고요. 그 이전에 토니 블레어의 그 전기를 읽어본 터이라 속마음으로 토니 블레어를 한국에 데려다 놓으면 과연 어떤 정치인이 됐을까. 토니 블레어가 이제 정당을 깨고 합치고 하는데 이 줄을 써야 되는지 저 줄을 써야 되는지 문제를 놓고 고심한 일이 있는가. 왜 의정활동 토니 블레어를 찾지 말고 한국에서 그나마 정치를 바르게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도 좀 제대로 키워줬으면 좋겠다. 토니 블레어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결단을 그저 의정활동 열심히 하고 정당 활동 열심히 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결단, 자기를 희생하는 결단. 토니 블레어가 이제 자기를 희생한 결단을 한 게 있습니까? 블레어가 자기를 희생한, 자기 손해보는 결단은, 자기 희생하는 결단을 한 일이 없거든요. 한국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자기 목숨을 걸고, 어떤 사람은 자기 정치 생명을 걸고, 희생의 정치를 해오지 않았는가 말이죠. 그런 사람의 잘 좀 키워줬으면 좋겠다. 그 뒤에 이제 그 제일 많이 시달렸던 게 그거지. 삼김청산 한다더니 왜 삼김당에 입당했냐. 삼김청산 그게 누가 만들어낸 얘기인지 모르지만 정치적 의미를 담은 정치적 의미가 담긴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냥 왜 그때 그 삼김청산 이렇게 비난했던 근거가 지역주의의 근거, 지역구 기반 그렇죠? 지역구도를 활용하고 지역 기반을 악용하고 있다. 이런 점. 나 아니면 안 된다라는 독선주의. 이것들이 주된 그 다음에 그 욕심을 부리면서 어떻든 정치 생활을 가로막고 있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가로막고 있다. 이 비판이었던 것 같은데 그건 대답하기 곤란하고 그랬었는데 그때 사실 우리 그 뜻이라는 삼김청산이라는 것은 양김의 분열 때문에 오히려 이 양김의 분열 때문에 정권 교체 실패했고 다시 정권 교체 가능성도 없고 이것들을 총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무슨 그것은 어떤 그 불변의 윤리의 기초를 둔 것이 아니고 그 당시의 정치적 상황과 정치적 상황을 가지고 얘기했던 것이거든요. 근데 97년 연말의 상황은 글자 그대로 삼김청산, 정권교체, 삼김청산, 세대교체. 이 삼김청산을 주장하고 있는
이창 총재도 말을 여러 번 바꾸고 인력부도도 활용하고 전혀 새롭지 않다는 판단이겠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권력에 줄 섰고 전혀 새롭지 않은 정치, 새롭지 않은 정치. 적어도 정권 교체를 포기할 만큼 기대할 만한 것이 없었다는 것이고 세대 교체 얘기도 얘기했었고 그 상황에서 정권 교체 하나의 선택을 한 것인데 하여튼 지금도 설명하기 힘들어요. 그 BJP 연합 이 부분에 관해서는 그랬습니다. 정치 우리 한국 특히 한국 같은 정치에 있어서 BJP 연합에 관해서는 우리 당이나 정치 집단에 관해서 어떤 그 이념과 노선을 내세웠을 때 거기에 100% 동질성이나 100% 순수성을 주장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느 정치에서나 불가능한 것입니다. 결국 그 국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정치 이념만 갖고 국회에 들어올 때 국민들이 정치를 국회로 보낼 때 오로지 그 사람의 정치 노선과 성향만 가지고 판단해서 국회로 보내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대중적 인기라든지 그 밖에 여러 가지들이 종합돼서 국회 들어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그 영국의 노동당에서도 보면 똑같은 사람을 놓고 그 영국에 얼마 전에 국회의장한 여성이 있어요. 국회의장이 댄스 출신으로 국회의원이 되어서 국회의장이 됐던 여성이 있는데 그 여성을 처음 그 정계 입문시킬 때에는 노동당, 복수당, 양당에서 다 영입교섭을 했거든요. 영입교섭을 했듯이 유일하게 100%가 다 같은 컬러를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아니고 결국 정당의 선택은 정치를 어느 세력이 주도하고 있느냐, 주도 세력의 컬러가 그 정당의 컬러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가 됨으로써 정치적 주도권이 명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문제도 굉장히 논쟁이 많이 되었습니다만, 특히 이철원하고 사이에 논쟁이 많이 되었습니다만, 정치라는 건 주도권의 문제다. 세력의 성향이 그 정치 세력의 성향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다소 장애가 있겠지만, 그러나 야당이고 또 서민정당이다. 그런 판단을 했었죠. 이런 그 논리를 여기 입당하기 위해서 내가 새로 만든 것이 아니고, 이 주도권 이론이라는 것, 주도권론은 오래전에 제가 그 수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야당을 쭉 해왔는데, 야당도 점차 이제 민주화되고 활동 범위가 넓어지고 지방자치 선거에서도 선거를 많이 치러야 되지 않습니까? 옛날에 야당을 했던 사람들의 인맥만 가지고는 후보를 다 충족시켜낼 수가 없었습니다. 다 충족시켜낼 수가 없었으니까 원칙적으로 야당하던 사람을 좀 우대하고, 그 다음에 정치활동을 하지 않았던 사람, 중립에 있었던 사람을 찾고, 그래도 지역 따라서 그게 이 경쟁력에 떨어지는 사람이 있으면 과거 여권에서 봉사하던 사람도 영입해서 이제 후보로 내세우고 했거든요, 지방자치단체. 그럴 때 경쟁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기존 야당 출신들이 중앙당에 와가지고 강력한 불만을 항의를 하죠. 왜 구여권 사람들을 입당했느냐. 딱 그런 항의를 받고 할 말이 없어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물론 내 지구당에 해당되는 게 아니지만 그런 문제를 놓고 이걸 어떻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처음엔 나도 이거 이래 되느냐라고 중앙당에다 항의도 그 문제제기도 하고, 그런데 실제로 그 지역의 지구당 위원장하고 대화를 해보면 달리 대책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결국 정당은 100% 순종들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중간지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서로 많이 포섭해가는 경쟁이고 결국 정당을 주도해 나가고 있는 주도 세력의 성격이 뭐냐, 철학이 뭐냐 이런 것으로 그래서 DJP 문제는 그때 부닥쳐서가 아니고 그 훨씬 전에 정리돼 있었고 삼김청산 문제에 관해서는 15대 총선 막 떨어지고 난 다음에 15대 총선 막 떨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통추 소속으로 있을 때지요. 김건태 씨가 통치대 국민회의라는 이걸 운영하고 있을 때였는데 그 쪽에서 초청받아가지고 그 정치 정구회관에서 강연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강연을 마치고 난 다음에 그래도 김대중 대통령을 지지하는 당원이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어떻든 그렇다 하더라도 정권 교체를 위해서 정권 교체해야 되지 않겠느냐. 정권 교체를 위해서 김대중 대통령을 도와줄 수 없겠느냐. 네. 나는 우리 한국 사회에서 어떤 정치적 업적보다 정권을 한번 바꾼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에서도 많이 얘기하지만 민주주의 잘하고 있는 나라는 공통적으로 과거에 민주주의 혁명을 거친 나라들 그리고 지금 정권 교체가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들이다. 몇 가지 제도보다 저희 경험 그 다음에 정권 교체의 경험 이런 것이 사람들은 민주주의 발전에 훨씬 더 획기적으로 기여한다. 우리한테 제도와 이론과 제도도 중요하지만 그야말로 우리 생활의 경험이 민주주의에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던 페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정권 교체는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정권 교체된다면 도와주겠다. 근데 지금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안 되지 않냐. 내 생각으로는 차라리 민주당에 분당을 하지 말고 민주당이 그대로 가서 그런 때를 기다려보는 것이 좋았지 않냐. 그랬더라면 기회라도 한번 있을 텐데 이제 그 기회도 없을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터라 정권 교체만 되면 교체가 가능하다면 언제든지 도와줄 수 있다는 생각을 국민의 입당 훨씬 전에 강연에서 얘기를 하고 정치가 논리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참 설명하기 힘이 듭니다. 설명하기 힘이 든데 어쨌든 그래서 제가 요새도 얘기하면서 원칙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전략적 명제는 많은 전략적 전술적 명제는 다 타협의 대상이다. 그럴 수 없는 원칙은 아니다. 이렇게